해수의 순환인데요. 서술형은 지금 물리화학 분야만 지금 하고 있어요. 서술형 넘어가고 해수의 순환. 지금 누굴까요? 콜럼버스 같네요. 콜럼버스가 그 예전에는 이게 무슨 동력이 있는 그 배가 아니죠. 범선. 바람 타고 가는 거야. 바람 타고. 바람 안 불면 못 가, 배가. 그래서 이 바람과 해류가 있거든요. 바람 때문에 해류가 생기는 건데,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까지 와야 되는데, 갈 때 타고 간 해류랑 올 때 타고 간 해류랑 조금 달라요. 아무튼 여기 해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류 왔다 갔다. 예전에는. 지금은 동력이 있으니까 이제 모터 달고 막 가는 거고, 예전에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해류를 잘 타야 되는 거죠. 콜럼버스가 바람과 해류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범선을 사용해서 저기 멀리까지, 자기는 인도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근데 아무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의 순환이 크게 해류랑 조류가 있어요. 조류. 조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랑 해류랑 다르거든요. 그럼 일단 해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수에는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 이렇게 흐르고 마는 게 아니야. 1년 내내 그렇게 되는 거야. 1년 내내. 근데 이런 해류의 지속적인 그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지구상에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불고 있어요. 162쪽에 먼저 봐봐. 162쪽에 보시면 잘 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지표면이 적도 쪽에서 이제 가열이 되면, 가열된 공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수평 그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간 공기가 이렇게 가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식어서 내려와, 이렇게. 요런 순환이 있어요. 적도 부근에서 상승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요런 순환이 있습니다. 요런 대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봐요. 근데 극지방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내려오죠.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가.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한 60도 정도 되면 상승해, 기류가. 그래서 다시 극지방에 이렇게 순환하는 그 대기 대순환이 있어요. 근데 봐요. 30도 부근에서는 여기가 내려가면서 이쪽 공기를 같이 끌고 내려가. 이렇게 간접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려. 이렇게 여길 봐. 여길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요런 순환이 있다. 요런 순환이 있어요. 요런 순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표 부분에서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우리한테 영향을 별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30도에서 0도 있는 위도 30도에서 0도로 내려오지, 이렇게 바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람이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꺾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오는 게 있지, 여기. 내려오는 게 이렇게 꺾여요. 지구 자전 때문에.
여기는 올라가지. 이렇게. 이해 가나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30도에서 60도에 원래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여요. 북반구에서는 항상 오른쪽으로 꺾여요. 오른쪽으로. 지구가 자전해서 이래,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지. 근데 내려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오른쪽. 내가 봤을 때 왼쪽이지만 내려가는 방향으로 따지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년 내내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1년 내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끌고 가. 물 끌고 가는 거 있나? 여기? 없네. 실험이 없나? 없네. 자, 바람이 그냥 한 번 불고 말면 파도만 쳐요. 파도만. 그냥 물이 있는데 바람이 한 번 불고 말아. 그럼 파도만 좀 출렁거려. 근데 계속 바람을 불잖아. 그러면은 바람이랑 물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얘가 끌고 가요, 물을. 그래서 잘 봐. 북동 무역풍이 불어서 여기 봐봐요. 북적도 해류라는 게 생겨요. 이게 북적도 해류. 이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건 좀 약한 흐름이고 북동 무역풍 때문에 여기 북적도 해류가 생겨. 이쪽 방향. 이해가?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부니까. 근데 이 바람 해류가 가다가 여기 이게 육지에 막혔잖아. 막혀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고 나면 위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30에서 60으로. 근데 30에서 60에서는 편서풍이라고 해서 서풍이 불어. 서풍. 그래서 서풍이 부니까 여기에 바닷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 알겠어? 가서 막혔지.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여기가 계속 뺑뺑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큰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큰 흐름.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남반구도 마찬가지. 남반구도. 근데 방향은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대서양도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양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태평양도 이렇게 흐름이 있다. 이렇게. 알겠어? 예. 그래서 만약에 막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섬 같은 게 이 태평양 한가운데 생겨요. 쓰레기들이 막 여기 모여 있어. 쓰레기 섬이 이런 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거를 해야죠, 이제. 쓰레기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보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막 그 일회용품도 자제하시고 마스크도 좀 다회용으로 쓰던가 해야 되고 마스크도 너무 일회용품인데 뭐 맨날 뭐 무슨 음료수 먹으면 맨날 일회용품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머그컵도 들고 다니고 이런 거죠.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쿠로시오 해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난류가 이게 쿠로시오 해류야.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면 난류고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은 한류야. 여기서 만약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럼 해류 타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본 앞바다만 그냥 오염되는 게 아니야. 자, 아무튼 봐봐. 다시 돌아와서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큰 해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따뜻한 물,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야. 난류. 그 다음에 한류는 차가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차가운 흐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가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어요. 쿠로시오 해류. 이게 아까 전에 그 큰 해류 흐름 중에 하나야.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에 규모가 가장 큰 해류로 난류야. 저위도에서 올라오지. 난류고. 자, 쿠로시오 해류에서 빠져나온 요 흐름을 동안 난류. 요거는 황해 난류라고 해요. 황해 난류. 요 점점점이 황해 난류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은 어디냐?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 근원이다. 동해안 쪽으로는 동안 난류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황해 난류야. 황해 난류. 그 다음에 한류는 차가운 물은 이렇게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가 있어요. 북한 한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옆에 봐봐요. 난류는 수온이 높고요. 한류는 수온이 낮은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거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면 한류고 염분은 높은데 왜 높냐면 따뜻한 물에 원래 염류가 더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는 거 아시죠? 염분이 높고 산소는 적어. 온도가 높으면 산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 배운 적 있습니다. 산소는 적어. 영양염류는 적어요. 영양염류는 한류가 더 많아. 영양분이 되는 건데 영양염류라고 하는 건 물고기 양분이 되는 건데 아무튼 영양염류는 한류가 더 많고 산소는 여기 더 한류가 더 많고요. 염분은 낮아요. 염분은 차가운 물에는 소금 같은 게 잘 안 녹으니까.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그 다음에 수온은 낮습니다. 자, 동안 난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이고요. 황해 난류는 황해 중앙부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 난류고, 북한 한류는 북한을 따라서 내려오는 한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봐봐. 탐구 더하기에 보면은 잘 봐요. 여기가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가 이거? 이 표시 여기가 따뜻한 물이거든.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거 있죠. 여기 약간. 여기는 황해 난류. 여기는 동안 난류. 요거 큰 흐름은 쿠로시오 해류. 이해가세요?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 그다음 이렇게 가는 거는 동안 난류. 요렇게 올라가는 황해 난류. 요런 흐름이 있다. 요렇게 내려오는 건 북한 한류. 자, 근데 그런 난류랑 한류가 우리나라 기후와 어종 분포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겨울철에 있잖아. 봐봐, 선생님 봐봐. 겨울철에 동해안이 더 따뜻해. 왜냐하면 동안 난류가 동해안 근처로 이렇게 흘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해안이 더 따뜻해요. 황해보다. 황해는 지금 차갑죠? 자, 그 동안 난류와 황해 난류가 흐르면서 열을 공급해 주는데, 그 난류가 흐르는 데는 더 따뜻하다. 어종 분포에도 영향을 주는데 원래 난류성 어종이 있고 한류성 어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데는 난류성 어종이 많은 거예요. 뭐 오징어라던가 이런 게 많은 거고,
한류성 어종은 명태 같은 게 있어요. 명태는 한류성 어종이에요. 그거는 이제 한류성 어종이어서 그런 데 많이 잡히는데, 자, 이거 중요한데 조경수역.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계가 되는 수역이다 뭐 이런 거야. 아무튼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데가 조경수역이야. 그러면 뭐가 좋냐면 요 동네는 한류성 어종도 잡히고 난류성 어종도 잡히는 거야. 여기 독도 근처. 독도 울릉도 동남쪽 뭐지? 대구 명태 고등어. 이거 잘 잡힌다고 그 노래에 있거든요. 대구도 잡히고 명태 잡히고 오징어도 잡히고 이런 거 여기에 지금 조경수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 같이 잡혀요. 근데 이런 건 있어. 겨울이 되잖아. 겨울이 되면 한류의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쪽으로 내려와요. 겨울이 되면 여름부터 있네. 여름이 되면 난류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북상해요.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거지. 여름이 되면 북상하고, 그럼 여름에는 오징어 같은 거 잘 잡히고, 겨울이 되면 명태 같은 거 잘 잡히고. 겨울이 되면은 이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남하. 아래로 내려온다 이거죠. 조경수역에는 영양염도 풍부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 좋은 어장을 이룬다. 뭐 그것도 있고, 이 독도 주변이 좋은 어장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독도 주변에 지하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게 많이 묻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이제 뺏으려고 하죠. 막 지하자원도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야. 쿠로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한류는 북한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이다. 북한 한류.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을 이루는데, 조경수역은 북한 한류랑 동안 난류가 만나는 겁니다. 조경수역은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조석 이제 방금은 해류했어요. 해류 좀 푼 다음에 해야겠다.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자, 한류, 난류 비교하는 거. 난류가 수온이 높은 거고요. 한류는 낮은 거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산소가 적어요. 난류가. 산소가 많은 건 한류입니다. 차가운 물. 염분은 난류가 더 높고요. 영양염류는 한류가 더 많고요. 이동 방향은 반대네. 이동 방향은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야 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부터 저위도로 내려옵니다. 자,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이고요. 이름은 쿠로시오 해류. 쓰면 되고. 자, A는 B와 E의 수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A가 수온이 낮죠? 한류니까. B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른다. 맞고. E는 염분과 수온이 높은 해류이다. 염분도 높고 수온도 높네. 니은 디귿 4번.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진짜로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적인데 이것도.
하여튼 거제도 요 주변에서 진짜 석유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거제도가 어딘지 잘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데 거제도가 여기야 여기.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기름이 퍼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응? 해류가 이렇게 불기 때문에 해류가. 거제도가 이쪽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해류가 이렇게 부는 해류. 동안 난류가 저쪽으로 흐르거든요. 해류 때문에 그렇고. 자, 조경수역에 대한 그림이고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형성이 되고,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이 여름철보다 북쪽에 형성된다. 왠지 맞을 것 같지? 아니야 이게. 왜냐면 얘가 더 내려와. 한류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더 남쪽에 형성이 되는 거야. 겨울이 되면 한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조경수역은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을 이룬다. 3번 답이고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같은 위도에서 동해가 더 온도가 높은 까닭은 난류의 세력이 강해서 그래. 황해 난류가 있긴 한데 봐봐요. 황해 난류는 좀 황해에서 좀 먼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이게 딱 막혔기 때문에 여기가 막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큰 흐름이 있지는 않아 황해 난류. 동안 난류는 황해 난류보다는 좀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조석은 아직 안 했죠. 아까 전에 6번까지 풀라고 한 거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조석 16번에 160쪽에 조석은 아침 조 저녁석이야. 이게 아침 저녁으로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거든요. 그거를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밀물 썰물이라고도 하는데 밀물은 이제 밀려오는 물이고 밀려 들어오는 물이고 썰물은 빠져나가는 건데 그거 합쳐가지고 아무튼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조석이라고 해요. 밀물은 밀려오는 물이고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썰물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만조라고 하는 거는 물이 가득 차면은 만조라고 하는 거야. 물이 가득 차면.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면은 만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되는 거죠. 근데 간조는 만조랑 만조 사이다 이거. 만조와 만조 사이. 사이간자 써서. 근데 이제 간조면 물이 많이 빠진 거죠. 간조에서 만조가 되려면 밀물이 와야 되고 만조였던 애가 간조가 되려면 썰물이 와야 되고. 자, 근데 이게 대략 이게 하루 동안에 만조 2번, 간조 2번 있는 거야. 간조 3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루 동안에 일반적으로는 만조 2번, 간조 2번 있는 거예요. 만조랑 만조 사이의 시간이 12시간 25분 걸려요.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려면 12시간 25분이 걸립니다. 조석 주기가. 그래서 하루에 약 2번. 약간 50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는 달의 공전 때문에 그런데요. 자, 옆에 있네 그림이. 잘 봐요. 일단은 이게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지구를 위에서 바라보는 북극에서부터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달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달이 물을 끌어당겨. 물을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반대편에도 어떤 전달이 되는 건데 달 쪽으로 물이 부풀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잘 봐. 달 쪽으로 중력 때문에 부풀어 있어요. 달이 중력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잘 봐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섬에 있다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오는 것 같지만, 물이 오는 것 같잖아? 서해안에 놀러 가면 물이 막 나한테 오는 것 같지만, 원래 물 쪽으로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안으로. 물 쪽으로 안으로 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물이 짠뜩 들어온 거지. 근데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지구가.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내가 물 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달이 조금 이렇게 가 있잖아, 이렇게. 달이 공전하잖아요. 달이 13.5도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은 요 부풀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하루 동안에 50분 정도 늦어져요. 만조가 생기는데 하루에 한 50분씩 늦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제일 그 힘이 세지냐면 태양도 멀리 있긴 한데 영향을 주거든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러면은 힘이 제일 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부풀어. 그때가 삭 또는 망일 때. 망일 때는 보름달이고 사귈 때는 이제 안 보일 때인데 그때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자, 잘 봐. 요게 이제 한 달 동안의 변화인데 물이 가득 찼다가 빠졌다는 거야, 이게. 가득 찼다가 빠졌다. 가득 찼다가 빠졌다. 가득 찼다가 빠졌다 하는 거야. 근데 사리 때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제일 커요. 그거를 사리라고 해, 사리. 근데 그 사리 때가 언제 나타나냐? 사리 때는 요거는 음력이라 써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름일 때, 보름. 보름달 뜰 때.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끝머리는 이제 삭일 때, 삭. 왜냐면 삭이나 보름달 떴을 때 태양하고 달의 인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하연이나 상연은 보름달이 아니라 이제 반달 뜰 때거든, 반달. 반달 뜰 때는 태양의 인력이 좀 상쇄시켜요, 달의 인력을. 그 차이가 별로 없어. 그때를 조금이라고 해, 조금. 자, 요 때는 하연달 뜰 때고, 음력 7, 8일 정도 됐을 때가 그 상연달 뜰 때거든요. 반달. 그때는 조금이라고 해서 조차가 작아요. 조차가. 만조와 간조 사이의 차이가 작습니다. 다시. 일단은 만조는 물이 제일 들어찼을 때고요. 간조는 그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고. 조류는 밀물, 썰물 이런 햇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 거고. 조류 방향은 대체로 하루에 4번 바뀐다. 왜냐하면 밀물 2번, 썰물 2번이기 때문에. 조차라고 하는 거는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 근데 조차가 언제 제일 크냐? 사리 때. 사리 때.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리 때가 보름달 뜰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사귈 때. 그때가 사리고 조차가 제일 크고요. 조차가 가장 작을 때는 조금인데, 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하연달이랑 상연달. 반달 뜰 때, 반달. 조금이니까 조금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 같아. 한자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조금이지, 조금. 차이가 조금이야, 진짜로. 자, 조석주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1시간 25분이에요. 12시간 25분, 미안. 12시간 25분이에요. 근데
만조가 하루에 2번 있으니까 하루에 50분씩 늦어지는 거야. 12시간 25분인데 2번 있으면 24시간 50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0분씩 늦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왜 그렇다고? 달이 공전해서 그래요. 달이 공전해서. 자, 조석 현상을 이용한 거.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런 거 이제 시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갈 때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여행 갈 때, 이게 바다 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살인날 가야 돼. 살인날. 살인날을 알 수가 있거든. 그 축제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뭐 진도 바닷길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 살인날이야. 살인날. 조금일 때가 아니라 물이 제일 많이 빠질 때. 자,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는 간조라고 하는 거고요.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가득 찼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해요. 조차. 그다음 한 달 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를 살이라고 하고요.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이제 앱이 있는 거죠. 인천 앞바다에 이제 뭐 이렇게 실미도까지 이렇게 갈라지는 바닷길이 있는 시간 알려주네요. 요때는 이제 간조 때죠. 간조 때.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요. 인천 앞바다에 실미도가 있는데 뭐 거기서 뭐 훈련하는데 뭐 그 이 바다 갈라짐 시간 그때 걸어서 이제 탈출하고 막 그랬거든. 뭐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하던데. 자, 그래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 나타나고요. 현재 시각 10시 30분경에 해수는 해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간 썰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만조에서 간조로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때 뭐야? 요때 썰물 맞지? 이해가? 요때 썰물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하연달이네. 하연달. 그러면 요때는 이제 조금이네. 조금. 하연달 떴고. 갯벌 체험한다면 적당한 시간대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오후 3시 42분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맞죠? 여기 한 요정도 15시라고 써져 있네. 3시죠. 오후 3시. 그때쯤이 맞습니다. 자, 탐구하기 문제 1, 2번 해보시고요.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만조까지인데 12시간 25분이야.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약 2번씩 나타나는 게 맞고요. 갯벌 체험은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하는 거 아니지. 그럼 빠져 죽죠. 그러면 안 되고. 자, A에서 D 중 바다 갈라짐 현상을 체험하기 가장 적당한 때는 B나 D야. 그러니까 B는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지. 요때 많이 빠졌을 때 가는 거지. 많이 빠졌을 때 물이 요때 B랑 D가 됩니다. 바다 갈라짐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 때는 B랑 D야. 자, 조석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문제 별로 안 돼서 뒤에 실력 강화까지 다 풀 수 있습니다. 1번 실력 강화까지 풀게요. 7번부터 실력 강화까지. 자, 같이 볼까요? 조석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해요. 조류. 만조와 간조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 살이라고 하고,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차가 가장 작을 때는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보시고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지금 썰물인 거지, 썰물. 물이 막 들어오는 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건 밀물이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나와 같은 때 갯벌이 드러난다. 아니죠. 가와 나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조류라고 해요. 조류. 자, 가의 흐름이 시작된 후 12시간 25분이면 또 간 거야. 썰물과 썰물이 12시간 25분인 거예요. 알겠어요? 만조랑 만조가 12시간 25분이야.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지나면은 빠졌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시간 지나면 가의 흐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20일경에 이게 지금 음력이 아니거든요. 사리가 나타났다. 맞아요. 그쵸? 요때 조차가 제일 크다.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각 한 번이 아니라 2번, 약 2번. 한 달 동안 조차는 계속 감소했다. 그런 거 아니죠? 감소했다 늘어났다 하지, 그쵸?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실력 강화 문제. 자, 동안 난류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북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에 북상하는 게 맞아요. 여름에 더 위로 가는 게 맞아요. 동해는 황해보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동안 난류. 동해와 남해는 황해에 비해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데 동해와 남해는 왜 그러냐면 계속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황해가 이거 그림 봐도 되고 황해는 봐봐 여름에는 27도인데 겨울은 8도지. 근데 여기는 25, 26, 25 이런데 여기는 10이지 12. 그러면은 온도차가 한 14도 정도 나는 거고 여기는 막 21도 나는 거잖아. 황해보다 동해나 남해가 난류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작은 거죠. 연교차가 작은 겁니다. 동해와 남해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 유출이 돼서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B에다 쳐야 돼. B. 왜냐면 이 기름 유출된 거 이렇게 해류를 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B에다 쳐야 돼. B. 이해가? 기름이 위쪽으로 퍼져나가니까 위쪽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B쪽에다가 치워야 되죠. 해류를 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조력 발전에 대한 게 아니네. 3번이네. 3번. 그거는 저거있구나. 네. 자, 최대 조차는 이렇다. 네, 어려운데 조차라고 하는 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인데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이때고요. 가장 적을 때가 요때니까 이거 빼면 되겠네요. 빼면은 맞네요. 이날 최대 조차는 6m 정도 되네.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 맞고요. 4시와 9시 사이에 썰물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4시가 요때 4시를 말하는 거겠지. 4시와 9시 사이에 요게 밀물이죠. 밀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지? 만조가 되고 있죠? 밀물이 나타나는 거죠? 3번 답이고. 자, 요런 바닷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도, 특히 진도 이런 데에서 바닷길 축제라고 열립니다. 근데 이때 사리 때 간조가 되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처의 섬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걸어서 그 섬까지 가는 거야.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 이제 바닷길이라고 하는 거야.
지우. 프린트 좀 풀어오시고. 해수 담수화라고 하는 거 조금 볼까요? 176쪽이네요. 176쪽에 해수 담수화.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사막이야. 근데 사막인데 그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커다란 도시에.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강물도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을 거야. 거기에서는요, 바닷물을 가져다가 민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장치가 대규모로 필요한 거죠, 저런 데는. 저런 데다 도시 짓고 사는 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원래.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건데, 원래.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담수화 장치 중에 역삼투법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소금은 왔다 갔다 못 하는데요. 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압력을 꾹 눌러. 여기서 꾹 눌러. 그러면 물만 이쪽으로 가는 거야, 물만. 이런 거 역삼투법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맹그로브 나무가 이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꽂아져 있거든요, 이 뿌리 같은 게. 근데 이게 물이 들어갈 때 소금기는 걸러지고 물만 들어가요. 역삼투처럼.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가 바다에서도 잘 살아요. 바다에다 뿌리를 내리고. 원래 다른 애들은 소금기 있으면 못 살아. 얘는 특별하게 역삼투법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담수화해서. 해소도 다 했고, 열과 우리 생활만 하면은 또 2학년 과정이 거의 끝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2월 말까지 해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습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 수고했습니다.